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매 컨설팅 회사에 이용당하지 않는 요령이라는 제목으로 경매 컨설팅 업체의 영업 실상을 포함하여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상적으로 경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고객의 이익은 뒤로 하고 회사의 이익만 생각하는 일부 컨설팅 회사에 대한 내용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아무리 경매가 대중화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매는 초보자가 직접 입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경매 초보자나 또는 직장관계 등으로 시간이 없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경매 컨설팅 업체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여 믿고 맡기는 컨설팅 업체에서 모두 다 우리들 편에 서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물론 상당수 업체에서는 지금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여전히 고객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먼저 생각하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컨설팅 업체의 영업 실상과 부득이하게 컨설팅을 맡겨야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경매 컨설팅 업체의 영업 실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컨설팅 업체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그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들은 대개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경매 물건을 알선 및 취득에 관한 업무를 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주진 수입은 고객이 컨설팅을 부탁한 물건이 낙찰되는 경우 그 수수료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컨설팅 업체는 대개 고객의 수익을 생각하여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을 수수료를 먼저 생각하여 입찰가를 높게 쓰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낙찰 목적으로 입찰가를 높게 쓰면 이등과의 차이가 커져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허위의 입찰자, 소위 바지를 내세워 부탁받은 고객을 1등으로 낙찰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결과 고객이 1등으로 낙찰은 되었지만 나중에 팔려고 보니 시세보다 높거나 주변에 나와 있는 금매 정도에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경매로 산 의미도 없고 컨설팅 수수료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이중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죠. 특히 초보자가 많이 의뢰하는 인기 지역의 아파트 경매나 빌라 경매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변호사나 법무사무소에 맡긴 경우도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다음은 경매 컨설팅 의뢰 시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에서 경매는 아무리 왕초보라도 혼자서 누구나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시세 파악이나 입찰 가격도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들이 부득이하게 시간이 없거나 초보일 때 직접 입찰하기가 겁이 나서 한 번 정도는 컨설팅 업체에 맡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컨설팅 업체에 맡길 경우 가장 염두에 둘 사항은 우선 투자자 본인이 직접 현장 답사를 통하여 물건도 확인하고 시세를 대략 파악하셔야 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제시하는 예상 입찰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는 낙찰을 시켜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일단 높게 입찰가를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컨설팅을 맡기더라도 전문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을 버리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소한 현장 답사와 시세 파악은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장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경우라도 국토부 실거래 주회를 하여 객관적인 시세는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제시한 금액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높으면 의뢰인이 미리 상한선을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경우 낙찰이 안 되더라도 실비는 주겠다고 하면서 경매 절차에 관한 것만 맡겨야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컨설팅 회사만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너무 높게 쓴 것을 알고 분쟁이 생기거나 소송으로 간 경우는 제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한 분쟁의 결과 업체에서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를 보상받기도 힘들고 소송까지 간 경우도 소송의 결과 그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이 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이긴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개는 의뢰인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판결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에 기획부동산 등 업체와 소송을 했을 때 그 실상과 재판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컨설팅 업무 범위와 수수료에 대하여 정확하게 상담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개는 물건 선정부터 현장 조사, 입찰, 명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컨설팅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낙찰만 받아주고 명도는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는 진행을 하면서 단계별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업무 범위와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 내용에서 명도를 하다 보면 세입자가 사는 경우 이사 비용을 한 푼도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자인 경우 그런 것을 모르는 것으로 보고 이사 비용을 달라고 하여 세입자에게는 주지 않고 업체가 챙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약정한 수수료 이외에 이사 비용까지 업체에게 주는 것이 되죠. 결국 업체는 한 건의 컨설팅을 통하여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게 됩니다. 고객은 별로 수익이 없는데 엄청난 비용을 업체에게 지불하는 셈이지요. 그러므로 컨설팅 상담을 할 때 이사비용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경매 컨설팅 업체의 영업 실태와 컨설팅을 맡길 때 유의사항을 통해 컨설팅 업체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매는 몇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컨설팅을 맡길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설팅을 맡길 때는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최소한 직접 현장 확인이나 시세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럴 여건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잠시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일반 물건을 사는 것과 달리 한꺼번에 많은 돈이 투입됩니다. 경험도 쌓을 겸 일단 낙찰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상대방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투자금은 바로 여러분의 피해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손해가 난 경우 그 손해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현장 답사와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투자를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실패 없는 투자가 오래가고 또한 즐겁습니다. 참고로 이번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전에 올렸던 유튜브와 연관이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니 시간 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컨설팅 업체와 소송을 했을 경우 그 실상과 결과에 대한 내용은 15회차 기획부동산 과대 분양 광고업체 소송 결과 재판의 실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만 알면 누구나 경매를 할 수 있는 요령으로 3회차에서 부동산 경매 왕초보 3초 안에 권리분석 끝내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회차 유튜브 나홀로 명도할 때 합리적으로 이사비용을 결정하는 요령에서 세입자에게 이사비용을 안 줘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3회차에서 법원 실전 경매 나홀로 현장 답사 가는 이유에서 현장 답사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7회차에서 나홀로 시세를 조사하는 요령, 16회차에서 혼자서 입찰 가격 정하는 요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 링크로 연결해 놓았으니 시간 날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내용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